첼시가 수정공을 잡았습니다. 근데 신승이었죠. 그렇죠. 1대0. 네, 물론 뭐 투헬의 인터뷰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클럽 월드컵에 다녀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최근에 첼시의 경기는 굉장히 첼시 팬들이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이선 선수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루카쿠도 부진합니다. 루카쿠의 부진에 대해서는 시점으로 따진다면 사실 그때 그 인터뷰가 뭔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아닙니다만 그때 이후에 더 뭔가 좀 안 올라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야 나한테 패스해라고 이제 남들 다 보고 있을 때 소리치기에는 그래. 남들의 시선이 나한테 따갑다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좀 애매하고 네. 뭐 본인은 막 동료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있지만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직전에 인테르에서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 맞아요. 그 루카쿠의 부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네. 이게 과연 선수의 잘못인가 팀의 책임은 없는가.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충격적이게도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소 터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탈곡기에 다뤄도 문제 없을 정도의 안 좋은 기록입니다. 90분 동안 네. 터치를 7번밖에 못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렇죠. 7번은 너무 심합니다. 필드 플레이어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많이 터치가 낮은 선수들이 한 20-30번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컨셉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예를 들어 뭐 맨시티라고 봅시다. 맨시티는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골키퍼가 별다른 터치를 안 할 때가 있고 그래도 이거보단 많아요. 많아요. 이거보단 많아요. 7번은 너무 심합니다. 좀 너무 적은 거야. 네, 이게 10번도 못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충격적인 수치고 풀타임 뛴 선수 기준입니다. 당연히. 만약에 뭐 1분 뛰었는데 터치를 아예 안 가져간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뭐 있을 수 그거는 네, 제외하고 풀타임 뛴 선수 중에 7번은 최소 터치라고 하고요. 옵타가 기록 측정을 시작한 03-04 시즌 이후가 이제 기준입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7번은 심하다. 특히 전반전에 볼 터치는 2번에 그쳤고요. 이 2번 중에 한 번이 그 킥오프 할 때 삑! 삑 할 때 이렇게 굴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거예요. 킥오프 스팟 때.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한 번 한 거 알아. 네, 45분 동안 나머지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건 좀 심하죠.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올 시즌 지금 리그 스탯이나 이렇게 쭉 스탯을 보면은 골은 그래도 이제 막 10골을 넣었어요. 클럽 월드컵의 골들이 다행히 10번째 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골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루카쿠를 영입할 때 기대했던 기대치에 과연 부응하는 스탯이냐? 그건 아니죠. 네. 지금 오히려 루카쿠는 우리의 기대치대로라면 당연히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첼시의 득점 랭킹 1위, 득점 순위 1위에서 압도적으로 이 순위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 선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양쪽 윙백들이 빠지고 나니 득점이 좀 안 좋고 있고 그쵸. 이 돈을 썼는데 이런 그 기록을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스코어죠.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루카쿠가 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 딱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루카쿠가 전술을 타는 선수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인테르 때 우리가 봤던 인테르 때의 모습은 완성의 공격수에 가까웠기 그렇지. 때문에 충분히 첼시에 와서 이에 호응하는 어떤 전술이어도 루카쿠가 충분히 적응하고 활약할 수도 있는 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루카쿠는 전술을 더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이적 초기만 해도 그래서 인테르 때 모습 때문에 맞는 공격수 이미지가 가까웠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 루카쿠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빠른 다이렉트 패스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등지면서 전방에 대기하면서 나한테 후방에서 빠르게 나한테 볼이 오고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볼을 가진 상태에서 뭔가 플레이를 이어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버티든지 주고받고 들어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침투를 해서 직접 뭐 득점을 노리든지. 네. 근데 막상 팀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으로 풀어갑니다. 루카쿠가 볼을 주라고 이렇게 신호를 하는데 후방에서 볼이 루카쿠 쪽으로 안 나가고 왼쪽으로 윙백 쪽으로 뻗지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에게 행패스가 나가거나 아니면 백패스가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첼시의 선수들은 오히려 점유를 우선시하고 루카쿠는 그냥 빌드업에 참여하는 인원보다는 패스가 계속 주고받아지다가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딱 마무리를 노려야 될 때 그때서야 루카쿠에게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늦게 이제 패스가 좀 오는 편이죠. 그래서 루카쿠 입장에서는 빨리 나한테 패스를 줘라. 나한테 일단 볼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빌드업을 전개하든지 아니면 나를 바탕으로 다이렉트 공격을 하자 이런 느낌이고 반대로 첼시는 점유율 축구의 어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막상 루카쿠한테 볼을 주는 선수는 코바치치나 지흐 정도뿐 이외에는 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보자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몸값은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정도의 몸값을 주고 온 선수라면 전술과 별개로 어쨌든 득점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기대를 받기 마련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몇몇 전문가들과 또 선수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비교적 전술을 좀 덜 타는 포지션이 골키퍼, 중앙 수비수, 네. 그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전술을 쓴다지만 물론 극단적으로 이 종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공격수들, 예를 들어 요즘엔 공격수도 아주 내려와서 예를 최근 들어서의 케인이라거나 아니면 페베 또 이 넘버 9은 좀 다른 롤을 부여받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공격수는 결국 골을 넣어줘야 할 포지션이기 때문에 전술을 좀 비교적 덜 탄다. 그렇죠. 비교적입니다. 안 탄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이 전술을 당연히 감안해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득점이 적은 건 사실이야. 그렇죠. 그 경기 영향력도 없잖아요. 네, 그게 문제야. 터치 7번은 너무 심합니다. 그래도 전반 터치 2번. 네. 진짜 충격적인데 그 이제 MOTD 이번 회차를 보면 앨런 시어러가 팰리스전에서 루카쿠와 동료 간의 호흡이 맞지 않은 장면을 네. 7번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 패스 달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안 주고 핵패스가 돌아가거나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루카쿠가 계속 뭔가 자리를 잡는데 그냥 고립되는 양상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루카쿠는 다이렉트 축구를 선호하고 첼시는 점유 축구를 선호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투엘 감독의 첼시는 압박을 우선시하죠. 근데 과연 루카쿠의 기동력이 이 첼시의 요구하는 압박에 맞느냐, 부합하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 남아요. 그래서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팀 전술도 서로 간에 맞는 방향이 다르고 네. 압박에 대해서도 서로 선호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게 첼시와 루카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문제다. 게다가 여기에 루카쿠가 아마 자신감도 좀 저하가 됐을 그래.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문제도 있고 지금 팀적인 상황에 문제라기보다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상황이 좀 안 맞다. 네. 지금까지는 첼시와 맞지 않는 공격수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외형으로 사람을 아무래도 딱 봤을 때 좀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루카쿠는 엄청나게 대단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선수가 지금까지 쭉 그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특히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 뭐 여러 가지 언사라거나 네. 했던 거를 보면 멘탈이 아주 탄탄하고 좀 단단한 스타일의 선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팀의 팬들도 종잡을 수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그 낙차. 능력이 네. 있는 선수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루카쿠의 어떤 책임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팀의 책임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공격수가 첼시에서 활약을 할 것인가? 좀 심각하긴 해. 이게 좀 의문이에요. 이게 결국 첼시는 팀적으로도 지금 공격수가 활약하기에 누구라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팀이다. 이렇게 지금 또 배경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팀의 상황을 보면 후방에서 그리고 전방 2선에서 누가 공격수한테 킥패스를 뿌려주겠습니까? 없지. 그럴 선수가 전무해요. 정말 이게 코바치치 정도가 있죠. 사실. 그래. 3선에선 코바치치, 굳이 따지면 2선 중에서는 마운트 정도를 네. 제외하면 거의 전멸에 가깝습니다. 근데 마운트도 성장을 해야 될 부분이 그치. 킥패스예요. 맞아요. 마운트가 운반 능력 좋고 전환해주는 거 좋고 활동량 좋은데 간간히 이 선수도 요즘엔 좀 지쳐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킥패스는 보다 더 발전이 필요합니다. 네. 코바치치는 그래도 킥패스를 정말 잘 뿌려주는데 문제는 후방에서 코바치치 이외에 또 다른 자원들도 킥패스를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조르지뉴와 같은 자원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보면 요즘에 이제 지에우 선수가 그래도 좀 살아나면서 지에우도 간간히 공격수한테 킥패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어떤 정도의 시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하킴 지에흐 그다음에 뭐 이런 선수 방금 얘기했던 선수들이 토막토막으로 보면 괜찮다가 있지만 길게 조금 늘려서 거시적으로 봅시다. 지금 첼시의 2선 자원들은 본인들의 기대치를 하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카이 하베르츠는 지금 아주 사실 안 좋다고 봐야 되는 선수고 그렇죠. 베르너 말할 거 없죠. 베르너 뭐 공격수라고 봐야 됩니다만 그다음에 오도이도 보여줘야 될 게 훨씬 많은 선수. 그리고 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리식도 마찬가지고. 플리식은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2선, 3선에서도 지금 문제를 찾을 수 있다. 플레이메이커가 부재해요. 그치. 첼시에 예전에 뭐 파브레가스와 같은 네. 아니면 뭐 이전에 또 램파드와 같은 그런 네. 플레이메이커가 있었다면 조금 더 미드필더 쪽에서 패스가 잘 그치. 뿌려지면서 공격수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지금 첼시의 상황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팰리스전에는 루카쿠 이외에도 플리식과 하베르츠도 부진을 했어요. 다 안 좋았어요. 물론 플리식은 개인의 탓이 매우 크고 하베르츠의 경우도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외에 또 베르너와 같은 나머지 공격 자원들도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 공격 자원들의 부진이 당연히 공격수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첼시가 올 시즌 팀이
363번의 슈팅 시도를 했대요. 아, 좀 적다. 맨시티가 459번이고요. 그래. 리버풀은 483입니다. 이 정도가 나와야 돼. 상위권 팀은. 순위권을 생각하면 첼시는 오히려 지금 중상위권 입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100번이 넘는 맨시티 리버풀과의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얼마나 지금 팀이 슈팅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어려워하는가. 근데 과연 이것이 공격수의 결정력만 탓할 것이냐. 팀 슈팅 자체가 적다는 거는 네. 슈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책임이 꽤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의 책임은 미드필더도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첼시의 3위 비결은 정말 수비에 있다. 그래. 그리고 그때 투엘 감독의 유연한 전술 변화로 밸런스를 잘 유지했던 것에 있었다. 근데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아니, 심지어 득점도 수비한테 나오는데 뭐. 그렇죠. 그렇잖아. 윙백이랑 네. 센터백들한테 나오잖아. 맞아요. 예전에 뭐 이제 티아고 실바 같은 선수들도 세트피스에서 정말 골을 잘 넣어주고. 아니 뭐 7일이 골을 막 쭉 넣어줬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리스 제임스에도 마찬가지고. 초반에 알론소가 또 그랬고. 맞아요. 이런 것들처럼 정말 팀적으로 어떤 공격수도 지금 첼시에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루카쿠를 살필 때 좀 상황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멘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가볍게 넘어갈게요. 루카쿠라는 선수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선수야. 다르기가. 그 프리미어리그의 커리어로 봤을 때는 에버튼과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에서는 괜찮은 커리어를 보냈다고 봐야 되고 맨유에서는 실패입니다. 지금 첼시도 다시 돌아온 첼시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성공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에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되는 거야. 다른 리그, 세리아에서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에서는 지금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다는 평가가 그렇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스캔들은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나 인테르 가고 싶다. 야, 인테르 뭐 그립다. 약간 이런 얘기했던 것들. 근데 그 얘기에 대한 생각을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마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일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팬들은 자꾸 루카쿠한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게 되고 자기한테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그죠. 건데 그런 상황들까지 지금 루카쿠한테 엮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투엘 감독은 인터뷰에서 루카쿠 비웃을 때 아니다. 우리 선수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왜 루카쿠가 좀 부진한지 잘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들은 루카쿠가 우리 경기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경기 양상에 따라서 공격수의 자신감에 따라서 그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투엘 감독은 좀 옹호를 해줬죠. 이건 이제 카바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언론이 얘기하고는 거 이거 막아줄 테니까 너 분발해라라고 하는 거거든. 이러면 루카쿠가 분발해야죠. 분발을 해야죠.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루카쿠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이없는 지금 찌라시가 하나 있는데요. 사미 목베리 루카쿠가 계속 부진할 시 첼시는 케인을 포함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대안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케인일 리는 없지 않을까.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봅니다. 해리 케인을 영입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루카쿠가 이 정도로 부진하다면 큰 금액을 들여서 데려온 공격수라지만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지금 첼시 공격수를 쫙 나열해보지? 브로야가 제일 나을걸? 그렇죠. 그렇잖아. 진짜 그래요. 임대가 있는 브로야가 제일 나을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안 진짜. 좋으면 루카쿠는 분발해야 됩니다. 네, 본인의 강력한 모습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위권에서 보여준 바가 없다. 보여줘야 된다. 네. 쿠키 영상 있습니다. 어제 업로드된 그 라면 영상 굉장히 반응이 좋더군요. 아 그래요? 네. 그 일단 토크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 뭐 원래 그 관심의 표현이잖아. 킹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킹 받죠? 그 뭐 이런 먹는 쪽이나 이런 거 할 때 형철이가 나름의 그게 있어요. 자기 그 철학이 있어. 맞아요. 예. 그 좀 그 평상시 혼자서 뭐 이렇게 먹을 때나 이런 거 해 먹을 때도 약간 그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나요? 그게 왜 그러냐? 네. 해설 연습할 때 밥 먹으면서도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노력하고 연습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게 그 아나운서 쪽 그 공채 시험 보다 보면 나중에 일정 정도 그 차수가 올라가서 아무거나 중계해보라는 미션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빵 먹는 걸 중계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약간 그때는 사실 좀 데미지를 입었어. 당황스럽죠 일단. 뭐야 이거. 그래서 막 하긴 했는데 이게 그 뭐든 간에 사실 캐스터나 해설위원이나 결국에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도 뭔가를 했었는데 형철이는 그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직업병처럼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뭐 매 순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네. 그냥 이제 원래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약간 좀 맛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는 워낙 좀 직업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말하는 게 무리가 없어요. 그 매 순간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 직원들끼리 밥 그 모아서 먹을 때 혼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죠. 이거는 약간 이제 도시락에서 닭강정을 시켰는데 치킨 너겟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할 때가 먹을 때 이제 종찬이가 야 닥치고 좀 먹어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킹받게 하는 포인트. 그렇습니다.